안녕하세요. 인베스트닷컴과 함께하는 한상춘의 환율 진단과 전망의 장엘리입니다. 네, 2월 둘째 주 월요일 나우 환경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꾹 누르셨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신 빅리치님, 그리고 청년재벌님, 앨런정님, 그리고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에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나우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 동향과 전망 그리고 주요 이슈들을 비롯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셔볼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그리고 인베스팅닷컴의 허재범 대표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동향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주 전에 그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질병이 아주 극도에 공포가 됐을 때 일부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이상 급등하는 것이다 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너무 이렇게 춤추지 말라 하는 얘기를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셨죠. 네, 차분하게 맞아요. 대응하는 것이 허 대표님과 같이 입장을 같이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전에 원달러 환율이 1,194원이었습니다. 네. 일주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원달러 환율이 1,190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1,185원대 밑으로 떨어져서 달러 투자했던 사람이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것이 지난주의 환율 모습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역시 이런 데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시각도 있었습니다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에 계속해서 체리피킹 차원에서 이렇게 주식을 좀 많이 사왔던 것이 달러 공급 요인으로 다시 말하면 원달러 환율의 하락률을 작용했고요. 네. 그다음에 누차에 말씀드리는 주식과 채권 시장과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신종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주식과 채권은 바로바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는 이 원달러 환율은 그 수출입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게 다른 그 가격 변수와 달리 이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돼서 지난주에 원달러 환율은 당초 그 예상과 달리 굉장히 좀 이렇게 평온한 움직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성이 있지만 그렇죠. 외환시장 측면에서는 그 위험성을 경감시킬 정도로 굉장히 평온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저희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너무 이렇게 막 흔들리지 말아라라고 이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다른 방송들은 또 다른 식으로 이제 전달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대표님 지금 이제 주말 동안에 꼭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만 할 그런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렇죠. 지난주 주가를 보시면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르고 금요일 미국의 그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죠. 그게 시장 예상은 16만 정도 그 고용률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상 외로 더 좋게 22만 5천 일자리가 생겼죠. 자, 그걸 보면은 우선 주식이 그 상승을 해야 되는데 주식이 상승을 하지 못하고 그 이유는 연일 지난주 초부터 그 목요일까지 연일 고점을 최고가를 경신했던 그 피로감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도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부분이 주식시장에는 직접적인 앞서도 한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지금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큰 경제 대국이고 그다음에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약 27% 정도 되죠.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영향을 주식시장이나 채권 그리고 환율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죠. 네, 저희가 이제 댓글을 꼼꼼히 보다 보니까 이제 그 환율이 내려갈 거다 이렇게 달러가 이제 약세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왜 올라갔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이나 펀더멘털 분석을 하게 되면은 달러는 약세 기조에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한 폐렴 입장은 시장에서 모두 지금 시장에서 블랙스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회색 코뿔소는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다가오기 전에 시장에서 준비를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그렇지만 블랙스완은 시장에 예기치 않은 돌연 변수죠. 돌발 변수가 생김으로 해서 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예기치 못한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으로 받아들였죠. 그 대목에 있어서는 한 가지 좀 덧붙인다면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 관계를 생각할 때에는 사실 그 각국별로 그 다른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미국은 경제 대국인 상태에서 중국과의 그렇게 무역 적자가 이렇게 큰 상태이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같은 외부 충격에 이렇게 영향보다는 내부적으로 펀더멘탈, 다시 말하면 매크로 사이드의 경제 성장률과 그렇죠. 마이크로 사이드의 기업들의 실적 이런 네. 것이 더 이렇게 시장에 더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주말에 지금 허 대표님 말씀대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는 사실 미국 페드 입장에선 듀얼 맨데이터 양대 그 이렇게 지표가 고용 창출 물가 안정이거든요. 지금은 물가 안정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마존 효과 때문에 물가가 목표치에서 항상 하이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통화정책에 가장 관심 있는 게 고용창출인데요. 이 고용창출 부분이 당초 이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오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불거지죠. 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불거지다 보니까 주가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지난 주말에 주가가 떨어지게 된 배경이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98달러대로 네. 98달 레벨대로 좀 올라가는 수준이다. 그렇지만은 국내 시장에서 보면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변수라든가 이런 쪽에 영향을 네.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별로 이렇게 경제 지표가 펀더멘털이 좋으냐 아니면 이 신종 코로나 같은 이런 변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원달러 환율에 대한 좀 설명을 덧붙여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좀 증시에 대해서도 좀 다시 얘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증시가 생각보다 좀 빨리 안정을 찾은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신종 코로나 변수 같은 경우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장 빨리 반응한 게 증시거든요. 네. 그래서 증시 움직임에 따라서 외환 시장이라든가 채권 시장 변수라든가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쫓아가는 현상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금리 시장을 놓고 볼 때는 외환 시장도 시장이 증시 쪽을 이렇게 먼저 봐야 되는데요. 왜 신종 코로나 같은 이러한 우려도 불구하고 사실 그 세계적인 또 한국 증시를 이렇게 포함해서 왜 이렇게 빨리 회복됐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위기 발병지에서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모든 질병이 문제가 됐을 땐 얼어붙는 현상, 신용 경색 현상이 나타나고요. 네. 이것이 진행되면 시스템 크라이시스가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실물 경제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의 우리와는 실물 경제는 좀 시간이 경과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얼어붙는 현상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질병 발원지인 중국이 사실 그 발병에 대해서 정보 공개라든가 뭔가에서 초기 대응이 실패한 측면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춘절이 끝나고 나서 네. 본격적인 경제 활동이 될 때 이때 중국의 은민은행이 헬리콥터 맨식으로 사실 그 중국 돈으로 1조 7천 이렇게 위안 네. 우리 돈으로 보면 한 228조 정도니까 이게 장영권께서 지금 잘 사시는 것 같습니다. 228조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지 않으신데요. 너무 큰 거다 보니까 와닿지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의원님. 228조를 한꺼번에 뒤집는. 네. 그리고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이 공급했다는 게 뭐냐면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춘절 연휴가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갖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서울 보너스를 줘서 돈을 중앙은행 입장에서, 인민은행 네. 입장에서 공급된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춘절 연휴가 끝나면 그걸 회수해야 되거든요. 그걸 회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1조 7천 위안 정도 이렇게 공급했다는 것은 사실 5조 위안에 돈을 뿌리는 거나 효과가 크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중국은 부품 공장입니다. 네. 부품 공장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세계 가치 사슬에 이렇게 곧바로 우려가 되거든요. 네. 그럼 세계가 하나일 땐 지금 가치살이 떨어지면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런 측면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서 그렇죠. 그때는 세계 경제 둔화, 달러 가치 강세, 원달러 환율이 급등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1차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이것을 당초 예상과 달리 빨리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한 750억 달러 관세이나 네. 그리고 위안화 평가절하보다는 평가 절상 쪽에 이쪽으로 합의에 대한 이행을 빨리 이행시키면 결국 미중 간 마찰에서 우려했던 세계 가치 사슬의 붕괴를 완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이렇게 함께 작용해서 증시가 안정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 외국인의 자금의 유출 문제가 안정이 되니까 원달러 환율도 당초 예상과 달리 비교적 안정세를 찾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설명 너무 이제 정확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중국이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유동성을 좀 공급을 해줬다. 이런 부분이 증시를 빨리 조금 안정성을 되찾게 하는 이유가 됐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그런 우한 폐렴에 대한 조치로서 그런 조치를 취했고 유동성 공급이나 그다음에 1단계 무역 협상 합의에 대한 이행,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기업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전 세계 그 금융 주식시장의 어떤 그 우한 폐렴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막아준 그런 상황이 되죠. 네. 그리고 달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만큼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차트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이 달러 인덱스 차트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일간 차트입니다. 그 일간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은 그 차트에 그 왼쪽 어깨 다음에 머리 그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가 형성되는데요. 네. 그 어깨와 어깨를 그 연결한 넥 라인이라고 하죠. 그 선을 지금 달러는 지난 5일 동안 지난주 상승을 통해서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달러 강세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원화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원화는 항상 달러의 강세뿐만 아니라 위안화, 중국의 위안화의 영향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어떤 요소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정말 시청자분들이 너무 없어 보인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 그 헤드앤숄더 패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했어요. 근데 솔직히 헤드앤숄더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샴푸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시청자분들 중에 정말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저처럼. 뭐 학생분들이라든지 관심은 있지만. 지금 최근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11월 달에 그 가격이 한번 하락을 하면서 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왼쪽 어깨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도 초 연말 19년도 말 그다음에 1월 초에 달러가 한 번 더 그 하락을 하면서 그 왼쪽 어깨보다는 더 큰 폭으로 빠졌죠. 그러니까 거꾸로 봤을 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1월 초에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른쪽 어깨를 1월 말에 한 번 더 빠지게 됩니다. 급격히 빠지고 지금 다시 급격히 반등하면서 오른쪽 어깨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두 쪽의 어깨를 연결한 선, 이걸 넥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넥라인을 뚫지 못하면 달러는 다시 그 약세로 갑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에 대한 안전자산의 수요로 달러는 그 선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강세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부연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위원님. 지금 이제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달러가 인덱스상으로 보면 강세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상당히 적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누차 말씀은 달러 인덱스는 주요 6개국 통화, 유로화, 스위스 프랑화, 스웨덴 크로네화, 엔화, 캐나다 달러화, 영국 파운드화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위안화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가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국내 경제에서 보면 사실 중국과의 경제 비중이 가장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원달러를 올릴 만큼 강세가 된다 하더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적은 것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큰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위안화 환율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1차 무역 합의안의 내용적인 환율 사이드에서 보면 사실 미국의 보복 관세에 가장 이렇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위안화 절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안화가 절하된 부분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특히 트럼프가 시기에서 보복 관세에 대해서 무력화되기 때문에 사실 양국 간의 합의상이 흐트러지는 깨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세계 가치 사슬의 붕괴 우려를 해서 미중 간 합의 내용에 이렇게 앞당기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시진핑 정부가 위안화의 여건상으로 보면 약세가 되겠으면 절상적으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내 외환시장은 달러 인덱스보다는
위안화 환율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지금처럼 이렇게 보면은 원화 위안화 가치 가자 상관계수가 0.8, 0.90 정도 되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원달러 환율을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향을 미치는 위안화가 절상 쪽으로 가니까 원화가 그 절상 쪽 이렇게 돼서 원달러 환율이 되다 보니까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번 주에 이제 주요 경제 그렇죠. 지표들. 우선 그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롬 파월이죠. 연준 의장이 하원과 상원의 그 테스트모니, 즉 증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유로존의 그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고용 지표, 그 다음에 물가 지표. 그래서 이 그 연준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금요일은 또한 그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됩니다. 위원님 또 마지막으로 또 덧붙이실 뭐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전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그 2월 둘째 주는 네.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경제 펀더멘탈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 지표 발표라든가 이런 소강 상태 봅니다. 네. 이 때문에 정책적으로 여기 통화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에 관련돼 있는 일정 이런 것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허 대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제롬 파월이 이번에 그 신종 그 바이러스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페드 회의가 끝나고 난 기자회견에 사실 그 상당히 불안하게 되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침체 점을 감안할 때 물론 이제 정상 상태로 복귀했습니다는 역시 그런 쪽의 시장에 낙인 효과가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주의 일정 중에서는 외환시장과 관련돼서도 제롬 파월의 하원과 상원 이렇게 의회에서 무엇을 그 얘기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은 사실 일주가 지난 시점에서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측면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입장을 견제할 것이냐 하는 측면 이 측면은 견제한다고 본다면 그만큼 강한 의지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한 번 더 출렁거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정은 그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는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통화정책에서 대대적인 사상 최대의 유동성을 공급한 데 이어서 이번 주도 중국의 그 시진핑 정부가 재정 사이드에서 인프라 확충 계획이라든가 해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 조치를 이렇게 취해 나갈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측면도 사실 금융시장의 심리적 안정시키는 특히 발병 진원지에서 불안감이 증폭 신전을 감안해 볼 때는 이런 불안감이 이렇게 해소되느냐 여부를 갈 때 추가적인 중개 경기 부양책 어떤 쪽으로 나오냐 하는 것도 관심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knowledge is power, 그죠? 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씀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경제에 대한 지식, 그리고 또 환율에 대한 지식, 또 다양한 정보 이렇게 쌓아가시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환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가시고 또 이제 재테크에도 성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